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보수 노사님 모시고 우리 그 해고 매뉴얼 3개정판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출간을 앞두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그 개정되는 것인지 목차도 지금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우리 정보수 노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오늘은 그 해고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책이 이제 개정판이고 이제 3개정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이 시장에서 다 소모된 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다른 매뉴얼을 만들면서 좀 등한시해가지고 더 늦기 전에 노무사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게 해고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그 3개정판을 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 목차는 여기 있다시피 해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, 그리고 이제 해고, 정당한 해고의 판단 기준이 사유, 양정, 절차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 절차가 정당해야지만이 정당한 해고다. 또 양정은 이제 그 그러니까 징계의 어떤 순인데 어떤 해고는 가장 엄한 징계고 뭐 구두 경고, 서명 경고, 또 감봉, 정직 이런 순인데 그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이렇게 근로자의 어떤 비행위가 그 정도 뭐 그러니까 해고할 정도로 되는지 이런 그러니까 본 노무사가 볼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되는데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양정의 위반이 됩니다.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정당한 해고 정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사례별 이렇게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. 수습기간 중 그리고 노동법 적용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그리고 또 근로계약 기간 관련되는 거 또 해고 절차 관련되는 거 또 저성과자에 관련된 내용 또 회사의 복무 규정 위반 사례 또 퇴직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직장인 노사관계에 관련된 해고 사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너무 열거시켰는데 좀 더 다듬어 가지고 가급적 좀 균형 있는 그런 게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당 해고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.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구제 제도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책이 약 한글 300페이지, 영어 600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내용은 더 알차면서 그 페이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스토리 중심이고 또 그 겹치지 않게 하고 또 논리적으로 잘 배치되도록 해서 짜임새 있고 잘 만들어졌다. 그리고 이게 매뉴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가급적 사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가급적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내에 완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다듬는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그 해고 매뉴얼 하면 제목 자체가 주는 좀 약간 강한 어떤 그 용어인 것 같은데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용이하지 않고 뭐 경영상 해고라 할지라도 이게 그 불법 해고 이런 것으로 판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그 주제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절차를 잘 밟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걸 만드신 거죠? 예, 맞습니다. 이게 사실상 이게 제목은 해고 매뉴얼이지만 사실 회사의 어떤 정당한 그 징계 절차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구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판단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내용이 좀 제목 자체가 좀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사실 이거는 어떤 그 징계의 하나의 어떤 형태가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매뉴얼을 내면서 정말 그 분야를 그 대표하는 그 낱말을 찾다 보니까 해고라는 낱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근로자는 해고 안 당하는 방법, 또 사용자는
또 이렇게 부당 해고 노동 사건으로 가지 않고 해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사용자가 이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징계를 거쳐서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해고하는 그런 방법을 이 책에서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또 근로자도 이게 그 사규 위반이나 아니면 뭐 이거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징계의 사유가 된다. 또 특히 문제가 되는 어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 노동부가 이제 그 저성까지에 대한 해고 판단 기준을 그 행정 해석으로 내놨다가도 또 철회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사례에 따라 너무 다르고 그 판례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다양한 내용이 많다 해가지고 그 철회를 했습니다. 하지만은 거기서 옛날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은 좀 타당성 있는 글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고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고하느니 이 전체를 다 공정을 폐쇄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다국적 기업 중에 특히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복잡한 노동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사실 이게 그 해고 사건이 작년만 해도 약 2만 6천 건이 접수돼서 처리되고 그게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노동위원회가 이제 전체 지자체 12개, 그리고 세종시에 또 한 개에서 13개의 그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사건을 많이 그 대부분이 노동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매뉴얼을 보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노동의 어떤 위원들의 어떤 판단 기준이 뭔지 또 회사에서는 그런 사건을 안 가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례를 통해서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스스로 배우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책이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사실상 지금은 이제 다들 인터넷 시대고 핸드폰 시대라 가지고 모든 사례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책이 주는 내용은 사실 그 굉장히 그 서론, 본론, 결론이고 그 안에 또 절차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어느 부분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전체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례도 하나에 왜곡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한 번에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가급적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스스로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을 떠나서 이제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저희가 총 그 강남노업에서 15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앞으로 또 세 번째 그 버전 해고 매뉴얼이 더 기대가 됩니다. 네,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급적 그 7월 첫째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